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꼰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꼰대 다 아시죠? 네. 꼰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꼰대 맞습니다. 어, 보통 나이 든 사람은 꼰대라 부르죠. 나이 든 사람이 이제 보통 꼰대라 칭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꼰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끼리 꼰대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한테 하는 칭호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한테 하는 칭호. 그러니까 한두 살 차이에서 보통 꼰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나죠. 10살 이상. 그래서 보통은 꼰대라고 칭하는 분들이 20대입니다. 맞죠? 꼰대의 부름을, 그러니까 꼰대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40대 이상, 30대 상상이 될 수 있고, 보통 꼰대 나이대가 40대 이상. 그리고 꼰대라고 부르는 나이대가 20대, 10대도 있죠.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갭 차이가 나야죠. 맞죠? 이 갭 차이가. 아까 그 앞전에 썰도 그렇고. 근데 뭐 꼰대가 문제다, 꼰대가 나쁘다, 이런 얘기 정말 하죠. 뭐 꼰대가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뭐 권위주의적인 옛날 사고방식의 권위주의, 옛날 사고방식의 권위주의식 매너. 요게 보통 꼰대를 칭한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할 말이 있는 게, 꼰대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게, 당연히 우리가 자기들보다 더 옛날 세대 살았으니까 옛날에 그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뭐 그런 거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쌤한테 맞고 다녔으니까. 맞잖아요. 욕 먹을 때가 더 많았고, 요즘 애들은 조금만 쉬운 소리 하면 바로 뭐라 하잖아. 맞죠? 꼰대라고 하잖아. 맞죠? 잔소리 하면.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저희가 어린 나이 때는 더 심한 것도 많이 겪었잖아. 맞죠? 더 심한 것도. 더 안 좋은 것도 많이 겪었잖아. 까라면 까고. 근데 지금 제가 일컫는 이 나이 든 꼰대, 이 나이 든 사람 꼰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현대사를 좀모는 게 젊은 꼰대. 그렇죠? 자기 기준에 듣기 싫거나 기분 안 좋아 무조건 꼰대. 듣기 싫으면 다 꼰대야. 근데 보통 나이 든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 나이 좋은 사람 듣기 좋은 말 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돼? 그거 자체가 웃긴 거 아니야? 왜 연장자가 연소자한테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아니, 뭔가 지적할 땐 지적해야 되잖아. 세게 지적을 해야 되잖아. 그럼 지적하지 말까? 그냥 놔둘까요? 뭔가 나쁜 버릇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맞죠? 분명히 뭔가 얘기해야 될 때는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꼰대다 뭐라 하면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자기들은 그런 거 안 할 것 같냐고. 안 그래요? 근데 저는 꼰대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가 말하는 그 꼰대보다 더 무서운 게, 그러니까 나이 든 꼰대,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젊은 꼰대입니다. 젊은 꼰대. 그냥 이제 꼰대라는 말 듣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상하거나 불쾌하진 않아요. 꼰대 맞으니까.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꼰대라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꼰대라고 해도 나름 꼰대라고 부를 만한 명분이 있습니다. 꼰대 소리 들어도 할 말을 할 명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생도 많이 했고, 맞잖아. 그런데 가장 꼰대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나쁘고 또라이 같은 게 젊은 꼰대입니다. 젊은 꼰대.
자, 그럼 젊은 꼰대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젊은 꼰대가 어떤 케이스인지. 자, 일단 예를 들게요. 공감하실 거야. 1년 선배. 어서오세요. 1년 선배. 근데 우리가 봤을 때 1년이든 2년은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다 똑같이 뭐 대학교 씨 뭐 공사학번이나 공학번이나 뭐 21학번이나 20학번이나 똑같이 보여. 근데 자기들끼리는 이거 가지고 정말 무슨 넘을 수 없는 사람의 벽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 아니면 몇 개월 입사 선배. 몇 개월 입사 선배. 나이 든 사람들 알잖아. 1년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뒤집어져. 뭐 학교 다닐 때 1년 선배지 나중에 사회 나오면 뒤집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뒤집어지는 경우가. 어. 또 뭐가 있습니까? 어, 군대 고참. 군대 고참. 제가 이 젊은 꼰대들이 많은 곳을 하나 얘기해줄까? 젊은 꼰대들이 많은 데가 아마 궁금하실 거야. 푸드트립이라는 곳. 푸드트립이라는데 전국 젊은 꼰대들이 많을 거예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 반도체나 이 디스플레이 쪽 생산직 중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이 이 제가 몇 개월 입사 선배가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쪽에 들어가는 그 입사하는 나이대가 어리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입사라거든. 그리고 이 몇 개월 주기로 좀 차이가 나거든요. 들어올 때. 특히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은근 따진다 이거. 여자들도. 그리고 하나 더. 군대 고참도 있지만 대학병원 레지던트 그리고 대학병원 간호사. 네. 대학병원도 보면 여러분들 왜 의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학병원 군기를 담당하는 곳이 있어요. 의국. 레지던트는 의국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야 돼. 근데 의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병원에 있는 그 선배들이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기껏해야 아무리 길어도 2년 정도? 간호사도 그 태엄하는 사람 몇 년 차이 날 것 같습니까? 태엄하고 갈구는 사람 몇 년 차이 날 것 같아요? 한 1년 남짓 차이밖에 더 나겠어요? 자, 그럼 왜 젊은 꼰대가 무서울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거 아닌 걸로 태클 겁니다. 푸드TV 공감하십니까? 네, 별거 아닌 걸 태클 걸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별거 아닌 거를 태클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딱 이거다 싶으면 좀 세게 얘기한다고 그 치우지.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막 이렇게 뭐 좀 꼬는 걸 막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 의외로 비위 맞추기가 좋거든요, 여러분. 우리 꼰대들이 비위 맞추기는 좋아. 오히려 젊은 꼰대들이 비위 맞추기 더 힘들어요. 나는 비위 맞추는데 보통 꼰대라고 하면 비위 맞추고 하면 아 고맙다. 아 이제 좀 일할 줄 아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 막 이렇게 막 잘해주잖아요. 잘해주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 혹시 뭐 잘못 먹었냐? 너 잘못 먹었어? 예? 야, 너 나 싫잖아. 싫은데 왜 잘해주는 거야? 혹시 여기 독약이라 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너 평소랑 보는 눈빛이 좀 다르다.
말끝이 또 올라간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뭐 진짜 치꾸리 같은 걸로 사람 그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원인 분석이 안 돼. 원인 분석이 안 돼요. 원인 분석이 안 된다니까. 내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맞잖아요. 내 딴에 노력한다고 하는데 맞추기 너무나 힘들어. 오히려 꼰대분들 맞추기가 쉬워요. 꼰대분들은 좀 그러니까 꼰대분들이 왜 꼰대분들 하냐면 자기들 대우시켜달라. 대우시켜주면 별탈이 없어요. 대우시켜주고 대우시켜준 게 뭐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그런 거예요. 뭐 커피 타준다거나 담배 붙여준다거나 인사 꼬박꼬박 한다거나 아니면 뭐 술 잔 채워준다거나 뭐 옷 같은 거 챙겨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 보통 인사만 잘해도 웬만한 꼰대들은 다 넘어갑니다. 제가 경험해봤을 때. 근데 젊은 꼰대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당연한데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뭐 교대 1분 늦게 했다고 그거 가지고 계속 개념 없다 하고 아니면 뭐 커피 같은 거 내가 취향 아닌데 너 일부러 이거 취향 아닌 거 준 거지 나 싫어하니까 나 당 들어간 거 싫어하는데 일부러 아메리카에 시럽 퉁쳐 간 거지 나 당뇨병 걸려서 빨리 죽으라고 정말 사람이라 보면 약간의 실수나 이 틈이라는 게 있잖아 그 틈을 비집고 뭐라 하는 거야 미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고작 몇 개월 가지고 뭡니까 미세분입니다 고작 몇 개월 고작 몇 달 고작 한 기수 나중에 나이 차고 짬밥 오르면 똑같을 것 같은데 고작 그거 가지고 어? 누가 보면 하늘과 땅 차이 줘야겠네 위에서 보면 똑같은 사원이고 똑같은 따까리야 따까리끼리 같은 따까리끼리 먼저 왔다고 청소 앞으로 네가 해라 청소 앞으로 네가 하고 네가 다 세팅해라 같이 해야 되는데 어, 앞으로 내한테 선배님이라고 깍듯이 돼 이게 일반 직장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한 3, 4개월 왔는데 자기가 먼저 왔으니까 사수니까 사수님이라고 깍듯이 하라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이 많아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어, 뭐 그런 거 자기가 나이거리인데 자기가 먼저 왔다고 단아까 쓰라고 자기 시키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오라고 뭐야 도대체 이게 5분 대기조도 아니고 오히려 꼰대분들 이런 경우 없어요 꼰대분들은 나이 막 엄청 차이 나는 분들이 그런 경우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거죠 이 젊은 꼰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젊은 꼰대 특징은 말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 이게 괴롭히는 스타일이 다양해요 일단 젊은 꼰대 특징은 단톡방을 활용합니다 나이 드신 꼰대들은 카톡이 익숙치 않아 가지고 문자 말고는 안해 근데 이 꼰대들은 이 단톡방에 다 집어넣어 병원에서 일하신다고요? 여자분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단톡방을 활용하잖아 왜 이렇게 단톡방을 아니 카카오에서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라고 단톡방을 해준 게 아닌데 왜 이게 이 젊은 꼰대들의 어떤 갈굼의 장이 되어가고 있어 안 그렇습니까? 자기 갈굼이 편하라고 단톡방을 활용하는 것 같아 아니면 메신저 활용 메신저도 단톡방 또 메신저긴 한데 뭐 회사 메신저나 아니면 많잖아요 네이버 라인도 있고 뭐 카카오톡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야,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놀랬던 게 뭐냐. 해시태그로 갈군데. 해시태그로 갈군. 진짜. 자, 그리고 뭘로 갈굽니까? 의상과 화장으로 갈군. 특히 여자들이 이게 심하다고 들었는데, 여자분도 궁금하실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일하러 왔는데, 화장 진하면 화장 진한다고 뭐라하고, 치마 입으면 치마 입는다 뭐라하고, 빨간색 빨간색 입었다 뭐라하고, 나이키면 나이키 신었다 뭐라하고, 하이 신었으면 하이 신었다 뭐라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해? 뭐 빨간 벗고 다닙니까? 염색하면 염색했다 뭐라하고, 염색했으면 다리는 갈색을 했다 뭐라하고. 내가 봤을 때 간호사분들이 이게 많을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한 케이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게 있잖아요. 뭔가 폭력을 쓰고 욕하고 이게 아니야. 그 양반이야 어떻게 보면. 예, 양반입니다. 차라리 욕 한마디 하고 뭐 그런 거면 괜찮아.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근데 너 이렇게 생기게 재수 없냐? 어?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화장 진하게 너 술집 가냐? 너 술집 정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더 진하면서 휴가 쓰면 휴가 썼다 뭐락하고 반찬 반찬 썼다 뭐락하고. 안 그래요? 선물이면 선물 받았다 뭐락하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렸다 뭐락하고 뭐락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또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더 무서운 거다 이게. 더 무서운 거.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내내 괴롭힌다는 거야.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SNS가 이 어떤 젊은 꼰대들의 낙원이 되는 거야. SNS가. 단톡방도 SNS 아닙니까? 메신저도 SNS고 해시태그도 SNS. SNS가 이 젊은 꼰대들의 갈굼의 수단이죠.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닌데 인스타그램 갈구라고 만든 게 아닌데 그 사람들 그걸 잘 이용해.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SNS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이런 것 때문에. 물론 SNS가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게 아니긴 한데 어떻게 된 게 이런 쪽으로 발달이 돼. 이런 쪽으로. 이게 SNS가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몸은 나왔지만 이 단톡방은 안 나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퇴근을 했지만 저 사이트나 그러니까 그 뭐 라인이나 메신저는 안 나왔잖아. 그리고 SNS는 계속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 언제든지. 그러니까 SNS가 무서운 게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거. 누구든지. 이 사정권이 다 든다는 거야.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전자기기나 이런 어떤 어플 같은 거 익숙하잖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더 지능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는 거야. 더 지능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이 든 꼰대들은요, 이걸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일단 몸이 안 따라가요. 몸과 머리가 안 따라가요. 옛날 문화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나이 든 꼰대분들은요, 50대 분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도 있잖아요. 그냥 전화하고, 전화 문자가 다예요. 아니면 네이버,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네이버 어플 좀 깔아달래요. 깔아주고 나니까, 너 뭐 먹고 싶냐? 갈 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래. 고작 어플 하나 깔아줬는데.
이 꼰대들은 그렇다니까. 꼰대들은 뭔가 해주면 보상이 따라요. 근데 젊은 꼰대들 보상이 없어. 당연히 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꼰대들이 좋은 게 뭐냐 하면 뭔가 어려운 걸 우리가 봤을 때 별거 아닌데 자기들이 어려운 게 있으면 해주잖아요. 그러면 보상이 따라요. 뭐 큰 건 아니지만. 뭐 배달음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뭐 갈 때 태워주신다거나 늦게 와 된다거나 이런 거 해주고는 그 꼰대분들은 제가 보니까 꼰대분들 그래도 뭔가 자기들이 가려움을 긁어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요. 이거 안 받아도 됩니다 하니까 에이 뭔 소리 하노,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어 내가 고마워서 주는 거니까 이런 건 받아도 된다 하면서 주거든요. 근데 꼰대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무슨 일이 있어라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예. 그러니까 라떼만, 그러니까 꼰대분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꼰대분들 대부분이 단순해. 단순하기 때문에 라떼만 잘 맞춰주고 박수 쳐주면 나중에 뭐 챙겨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생의 마부장님, 마부장이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마부장 같은 사람도 단순하기 때문에 좀 샤바샤바 잘해주면 자기 라인에도 깔고 간단 말이야. 아, 옛날 영감이도 그 정도는 아니야. 옛날 영감이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집요하게 잘 괴롭힌다. 집요하게. 집요하게, 치밀하게, 꼼꼼하게 여러 가지로 잘 괴롭히는 게 젊은 꼰대라는 거야. 젊은 꼰대.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반 꼰대와 젊은 꼰대 틀린 점은 그런 거야. 요즘 것을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자기가 괴롭혀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괴롭혀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괴롭히는 게 맞는데 그냥 나는 관심이 가서 챙겨주려고 이런 개소리 한다는 거야. 네, 말도 안 되는. 자, 그래서 젊은 꼰대가 도도답이고 젊은 꼰대가 지금 뭔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냥 꼰대는 오히려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꼰대는 문제가 없어. 어떻게 보면 꼰대들이 지금의 꼰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만큼 돌아간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꼰대라고 무시하고 뭐 옛날 사람이고 권위주의 심하고 잔소리 많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꼰대들이 지금 중간 라인을 만들어줘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꼰대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젊었을 때 힘들고 욕먹어서 노조 만들고 근무 상황 개선시키고 새로운 시대에 접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뭐 생산직 같은 것도 지금 꼰대라고 하시는 50분 그분들 막교대 같은 거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면서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면서 권리주장 얘기하고 그래서 뭉쳐가지고 노조 만들고 회사에 자꾸 해달라 조르고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꼰대가 오히려 더 심각해요. 물론 일반적인 꼰대 심각하지만 젊은 꼰대가 지금 이 바꿔야 게 많습니다. 아니 적어도 꼰대라고 하면 좀 세상을 좀 더 살고 경험을 좀 더 가지던가. 경험도 집불 없으면서 몇 개월 더 왔다고 1년 선배라고. 아이고 참 쪽팔. 나이 먹으면 제일 쫌스러운 것 중에 하나. 쫌스러운 거. 이 난징이 똥자루 같은 거 아니고 난징 똥가루 같은 거. 젊은 꼰대들 꼭 들으세요. 제일 바보 같은 거야. 제일 바보 같은 거. 어? 그 벼슬입니까? 그래봤자 월급 똑같이 받는 거 아니야. 몇 개월 먼저 와도 똑같은 사원에다가 월급 똑같이 받는데 굳이 그거를. 아이고. 아무튼 젊은 꼰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꼰대보다 젊은 꼰대가 훨씬 더 사회 악이자 무서운 존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